자, 이 기본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고, 어, 뭐 여러분들 다 이제 나름 계획들을 다 짜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좀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게 주제예요. 이 시험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뭐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가지고 시험장을 갔는데 사실은 내가 알고 있다 다 알아야죠. 기초는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되고 알고 있다라고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거를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요 주어진 시간에 이게 맞춰야죠. 점수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 공부하실 때도 내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이거 딱 보는 순간 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정리가 됐냐, 안 됐냐. 요게 의외로 실은 중요합니다. 실제 준비할 때도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딱 보고 바로 맞추셔야 돼요. 특히 우리 요 행정법 같은 법 과목은 특히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과목이 뭐 5과목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더 추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을 어디서 확보를 하셔야 되냐면은 행정법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딱 지문 보고 나왔네 맞추고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 시간 확보하신 거 가지고 이제 다른 과목 시간을 확보를 해야죠. 여유 가지고. 그러니까 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문제 유형을 쭉 보시겠지만 지문을 하나씩 막 보시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는다? 그 순간 뭐 맞추는 건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갖고 맞추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걸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법에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준비가 잘 돼야 될 텐데 준비를 하자 그러면 다들 이제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게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아, 시험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시험 1 여기 이게 다가올수록 처음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그죠? 나중에 이제 올해 뭐 예를 들어 연말이라든가 뭐 이때쯤 뭐 7월, 10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한 6월이나 7월, 8월 이때쯤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제가 볼 때 요 정도 앞두고는 마무리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세요. 그냥 일단 시작하자 하자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서 거의 이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되게 서요. 이걸 이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지 막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는 여유 있게 이제 준비를 쭉 하는데 이 준비를 잘하자는 소리가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게 돼요. 이때 흔들려 버리면은 그 해 시험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막연하게 1년 딱 잡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이 기간 동안에 뭘 준비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뭘 준비하고 이게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내내 뭐 기본만 잡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내내 기출문제만 풀 수도 없는 것이고 1년 내내 막 문제만 외울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 기간별로 딱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필요한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많이 해야 된다. 어떤 분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별로 필요한 만큼의 뭐 예를 들어 뭐 이론을 준비할 시기라면 그때는 말 그대로 이론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이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시즌이 기출문제 시즌으로 가면 그때 기출분석이 또 끝나는 것이고, 기출분석이 끝난 다음에 뭐 예상문제 시즌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기출 플러스 예상문제 가지고 또 암기하고 막 하는 것이고, 이런 단계별로 준비가 안 되면은 막상 당일날 해서 요게 안 돼요. 이게 이제 당연한 말이라고 제가 지금 뭐 주제를 잡아서 해드리면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험 당일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의미를 제가 평상시에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 평상시에 이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시험 당일날 가서 당황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알아요.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그냥 답을 딱 찾아가지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행정권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문들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법 과목의 지문들이. 이게 문제만 읽어도 20분 그냥 넘어가요.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못해도 한 45초 정도? 50초? 이 안에 한 문제씩 풀어야 한 3분 내지 5분을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행정법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그게 준비가 되면 이게 시간을 줄일 수 있게 가능한 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게 가능해요. 반복적으로. 이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렇게. 이게 이제 항상 보면 해마다 꼭 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는 좀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나와요. 한 개 내지 두 개.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뭐 시험에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걸 제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지 준비가 된다는 게 그겁니다. 뭐 1년 동안 준비가 된 것 중에서 나왔네, 이거를 실수 안 한다, 이렇게 가야지. 자꾸 분량을 늘려가지고 새로운 판례를 알고 싶어하고 막 새로운 문제를 알고 싶어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은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니까 과목이, 그죠? 5과목 7과목을 봐야 되니까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반복을, 그죠? 그게 이때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커리큘럼도 그렇게 만들 것이고,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해놓으세요. 오늘의 주제니까. 우리는 준비를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답을 찾아가지고 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의미지, 시험장에서 아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답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행정법은 시간 확보도 안 될 뿐더러 여기서 시간 확보 안 돼버리면 다른 과목을 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번 인문 강의할 때 제 주제입니다. 주제. 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보시면은 이제 해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인사혁신처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한눈에 보는 이게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 통계 자료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과락률을 빼버렸는데 아직 22년도 거는 안 났더라고요. 21년, 20년, 19년 이렇게 이제 성적 분포가 있는데, 이건 주로 일행직 거예요. 일행직 거, 행정직. 그런데 전체 성적 전체 응시자가 작년에 보니까 전 공무원 직렬 다 해가지고 부급 출원하신 분들이 한 출원 원서 내신 분들이 한 19만 명.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응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45%에서 44%가 꽈락이에요. 출원자 19만 명 중에 45에서 44%는 꽈락.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한 8만 9만 명 중에 이제 이 성적 분포가 나오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비슷해요. 21년, 20년, 19년 잘 보시면은 다 비슷해요. 50점이만 뭐 논할 필요 없고, 되게 어디에 점수들이 다 분포가 되냐면은 대다수가 여기 걸려 있어요. 70에서 75,
65에서 70 이렇게. 이분들은 제가 볼 때 1년 하신 거예요. 준비를. 이분들은. 이 점수가 나온 분들은 1년.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더 나름 열심히 했다.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점수 갖고는 합격을 못 하세요. 평균 85가 국가직 9급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방직은 훨씬 올려요. 지방직은. 그러면 지방직도 어떻게 보면 불안해요. 이 점수가. 실제 우리 이제 그다음 이 합격권을 보시면은 3년 본 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필기 합격권이에요. 이쪽이 85에서 9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해마다 지금 똑같지만 3년분을 보시면은 걸려있는 인원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해마다. 이게 근데 사실 3년분만 그런 게 아니고 5년분도 똑같고 10년분도 똑같아요. 해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아마 여기 점수에 걸리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기본 이론을 2회독 이상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3개월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갔다거나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이냐면 전범위가 골고루 출제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분들은. 아마 분명히 순환을 3번 정도 해가지고 준비가 돼서 시험장을 가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 걸려있는 분들은 점수가 이렇게 걸려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론이 제대로 정리 안 됐거나 기출이 제대로 정리 안 됐거나 이렇게 하고 마무리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대다수예요. 이해가세요?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은 나야 뭐 저렇게 되겠어 이렇게 지금 알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뭐 과목 뭐 몇 과목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도 가기가 수업 따라가기가 놓치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분들은 나름 자기 계획하에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 객관식답게 준비를 하신 분들이에요. 객관식답게.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막 답만 외워갖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도 잡혀야 될 것이고 기출도 분석돼야 될 것이고 기출 분석해가지고 응용문제 풀 때 반복해가지고 암기도 돼야 될 것이고 이분들은 여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누구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왜냐면 우리의 능력은 다 비슷하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방법을 잘 잡냐 못 잡냐에 따라 여기 들어가냐 이쪽으로 가냐 제가 볼 때는 이 차이. 우리의 뭐 어떤 뭐 사람의 이렇게 뭐 IQ라든가 뭐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잡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렇게. 자, 제가 3년분 거 이거 9급입니다. 이게 9급 3년분인데 보니까 이제 7급은 21년도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21년도 건데 여기도 잘 보시면은 점수대가 아까 앞에 거하고 비슷해요. 7급도 80에서 75 사이 이쪽이 제일 많아요. 분포가. 그러니까 이 분들도 7급을 준비하면서 나름 1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못 들어가냐면 뭐 시험장에서 실수했다 뭐 그런 분들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지는 않겠죠? 여기도 뭔가 준비할 때 하나가 빠진 거예요. 밟아야 될 준비 과정이 있는데 뭐가 하나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 점수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즘 보면은 지방직도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필기 평균 컷이 이제는 85 갖고도 불안해요. 85 이상의 90점대 넘어야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게 맞기가. 왜냐면은 그동안 준비해가지고 누적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번 시험 보고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경쟁이니까. 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점수 분포가 다 이렇단 말은 준비가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차이지. 머리가 좋다거나 죽자 살자 했다거나 죽자 살자 하는 건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방법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방법을. 이 방법이 실은 제가 볼 때 합격의 약 70%는 좌우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잘 잡았냐 못 잡았냐. 이게 잘 잡았다면은 끈기 있게 가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이 점수대가 나오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한번 뭐가 이렇게 빠졌거나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한번 틀어졌거나,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점수대예요. 여기는 뭐 별 볼 의미가 없겠죠. 여기 점수대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이제 이 점수대부터 유리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런 거니까. 근데 이 점수 여러분들 제가 지금 90에서 85, 7급은 조금 낮아졌지만 9급은 아예 90에서 95잖아요. 맞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근데 또 맞잖아요. 점수를. 제가 계속 준비를 강조하는데 공부를 할 때 이걸 지우세요.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이리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각 과목별로 많은 걸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이리 가는 거예요.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이 딱 돼가지고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파악이 되고 여기서 응용되고 그러면 편리가 이렇게 나왔겠네. 이제 법과목 같으면 뭐 이렇게 가면 이유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과목별로 정복을 해야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량을 잡으시는 순간 죽자 살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죽자 살자 공부하는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냐면, 아까 저 3개월 전에 승부를 낸다 그랬는데 마무리할 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딱 이게 정해진 틀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처음부터 막 늘리세요. 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 방법. 그렇게 하면 여기서 요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험 공부 막 시작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통점. 처음에 한 달하고 두 달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과목 시작할 때 일주일이 열정적이잖아요. 일주일.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조금씩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되나? 이제 이렇게 돼요. 들어보셨지만 수업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1, 2주는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듣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앞에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방법이 맞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 분들 약 여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80%입니다. 80%. 준비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제가 볼 때는 다들 급해져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빨리 이 점수대까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문제는 나중에 지긋지긋하게 풀 것이고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 빡세게 풀고 머리에 담고 가면 충분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면 문제 중심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류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상담할 때도 우리 학원에서도 이 커리큘럼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왔으니까. 그 커리가 그냥 나오지 않았겠죠. 뭐 1년, 2년, 3년 해보다 보니까 이 커리가 제일 맞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별로 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독학으로 가세요. 혼자.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 가시면은 대다수 분들이 노트북이나 갤럭시 탭을 놓고 또는 아이패드를 놓고 열심히 뭘 보고 있는데 영화는 아니고 앞에서 누군가가 한번 설명하고 있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현상이 오르냐면,
1년 내내 보는 게 똑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이론이 한 1년 가요.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혼자서 막 처음에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는데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막 하다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혼자 이제 준비를 하세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론 5과목 이론 제대로 2번, 3번 돌리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번 정도 간신히 한 번 정도 딱 돌리고 그 다음에 문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답을 외우자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출제된 지문별로 어디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디가 잘 나오네 이걸 분석하자고 기출문제를 보는데 다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답을 외우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흡족해지는 거죠. 내가 좀만 더 잘하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근데 못 들어가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준비가 돼야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 지문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풀다가 시험 실수하는 게 내가 분명히 정리했는데 이게 좀 뭐 혼동이 막 생기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그걸 없애야 돼요. 그걸. 시험장에서 그걸 하는 순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바로바로 탁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시다가 중간에 나름의 계획으로 가신 분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제가 뭐 학원 커리큘럼대로 꼭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거의 제가 볼 때 50% 끝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의 약 60에서 70%는 필기 합격하세요. 그건 통계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1년, 이거 보세요. 지금 3년 똑같지 않습니까? 3년이 비슷하죠? 왜 그래요? 다들 이분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저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장마철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쪄지기 시작하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이 못 가세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혼자서 두 가지라 했습니다. 급해. 공통점. 오류 하나. 마음이 급해요. 두 번째는 급하다 보니까 나름의 계획을 짜세요. 나름의 계획.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 시험 준비 막 하시면서 상담 주변 사람들하고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되게 누구하고 하냐면 먼저 공부 시작하신 분들한테 한번 들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공부 시작하신 분이 합격을 하신 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합격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요. 그럼 그분들의 공통점,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기 계시는데. 어떤 문제 아시겠어요? 누가 1위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요리 넣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요리 넣어달라. 그럼 이쪽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힘들면 그분하고 상담을 너 어떻게 하냐? 어떻게 준비하냐? 하다가 1위 가는 거예요. 그게 3년 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럼 내년에 새로 발표하면 바뀔까? 안 바뀌어요. 이것이. 이걸 깼냐, 못 깼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냥 준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를 잘하자고 했는데, 그냥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그 시즌별로. 지금 여기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론 중심으로. 근데 이론이 필요한 시점인데 다 들고 하자면 급하니까 점수 올리려고 빨리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 이론을 반복해가고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이 가죠. 그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바로바로 시험장에서 풀자라는 것이 주제라는데 그 준비를 잘하자는 건 가능하면 여기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 과목이 따라가줘야 돼요. 끝까지. 잊어버려도 돼요. 이러면 당한 거 아닙니까? 2달 전에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다시 다른 게 문제 풀면서 또 생각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해야지,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뭔가 하나가 빠져요. 이론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 기초가 안 됐다는 소리죠. 문제가 허술하게 준비됐다거나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 행정법은 출제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문식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박스형도 있고, 사례형도 있어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문식하고 박스형이 좀 많은데, 작년부터 국가직이 사례형이 많이 나왔어요. 사례형. 근데 사례형 그러면은 따로 사례형을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사례를 딱 읽는 순간 실은 밑에 지문을 먼저 봐야 돼요. 밑에 지문 보면 이 파트를 사례로 만들었구나. 이게 이제 잡히겠죠. 그러면은 문제 사례형을 거꾸로 가는 거죠. 지문 보고 사례를 보면 지금 이 사례가 이런 거구만. 이렇게 가지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연습들은 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대개는 이제 세 가지 유형입니다. 유형입니다, 지금. 유형은 세 가지. 이렇게 지문식, 박스형, 사례형. 그런데 지문식이 약 12문제에서 13문제. 박스형이 한 2문제. 그리고 이제 사례형이 많이 나오면은 막 7문제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오면 2-3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준비는 비슷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을 찾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행정법은 판례예요. 대법원의 입장으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학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학설은 크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쟁점이 뭐냐만 아시고, 그렇다면 판례는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정답은 판례입니다. 물론 제가 행정기본법을 나눠드리는데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요 행정기본법 조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이제 조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조문이 나올 때도 있는데 법 조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판례를 볼 거예요. 판례 가지고 쭉 정리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식 이런 식입니다. 지문식이 뭐 행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문을 구성하는 겁니다. 지문으로. 이게 지문형. 좀 이따 한번 더 봅시다. 박스형이 이런 식.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것 조합을 찾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옳은 것의 개수 이렇게. 그러면은 다 알아야 돼. 오히려 이렇게 조합으로 나오면 좀 좋죠. 하나 몰라도 겹치는 걸로 찾으니까. 이게 이제 박스형. 그리고 이제 사례형이 이런 식이에요. 올해 작년에 국가직이 이런 식으로 사례를 한 6개, 7개 됐어요. 사례를. 그러니까 작년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시간에서 쫓겨가지고 점수가 안 났어요. 준비된 분들은 오히려 요거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빠른 속도로 이거네?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찾아버려요. 이거 읽지도 않고 준비할 때 뭐 이런 식이다. 이게 이제 사례형.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볼게. 이런 거 1번 빈출이 여러 번 출제됐어요. 2번 엄청 유명한 판례예요. 모의고사 낼 때마다 이거 또 냈네 지겹다 막 이런. 3번 빈출. 여기서 빈출은 제가 이거 뺐습니다. 10개년이 아니고 5개년. 4번 요거는 빈출은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이에요. 박스형도 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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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출. 기출문제만 정리했어도 이건 다 맞는 거예요. 사례형. 이게 판례를 사례화시킨 건데 이 판례 문제가 5개년 중에 한 3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사용 승낙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건축가 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 거래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계약이 해제돼 가지고 이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놨잖아요. 내가 받은 거 아니지만. 그러면 행정청한테 야 내가 허가 받은 건 아니지만 계약 해제됐으니까 건축허가 취소해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 판례예요. 그 사례예요. 그 사례. 그러니까 이걸 그 판례를 아는 분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판례 사례가 나왔네? 이거 바로 푸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제가 시간 준비가 돼서 시간이 되면 확보를 하자는 것이 뭐냐면 비록 문제가 지문식이고 박스형이고 사례형이라도 어차피 뭐가 나와요? 빈출 나와요. 그 빈출이 계속 빈출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출제자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꼬투리 판례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이 과목에 중요한 판례를 문제화 해가지고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약 90%. 20문제 중에. 그걸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걸. 네, 거기서 실수 안 하는 거. 이거지. 나머지 10% 그것 때문에 막 양 늘리고 새로운 판례 막 하려고 하게 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맞춰야 될 걸 틀려버리니까. 자,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렸는데 유형은 이렇지만 사실은 20문제 중에 약 18문제 정도는 빈출.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준비만 잘하면 행정법은 95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갈수록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말이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차피 5과목이 다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은 달라지겠지만 출제되는 파트는 딱 정해져 있겠죠. 거기도 뭐가 중요한 파트니까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식이라. 그래서 준비를 잘하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줄일 수 있다는 게 빈출 이런 식이라. 자, 이 준비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준비만 잘하면. 우리 이제 출제 경향인데 행정법.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셨지만 지문들이 짧습니까? 깁니까? 굉장히 장문이죠. 저거 하나 읽는데 시험장에서 저 1분 안에 저걸 읽는다?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런 분량의 문제를. 이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보면은 다 장문이에요. 국가직, 지방직, 소방간부. 소방공무원은 상대적으로는 단문인데 장문화 돼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요거로는 절대 문제 해결을 못해요. 단순 암기로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게 나온 게 또 나온다겠는데 그게 단순 암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파트가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 이게 나왔구나. 그러면 어디다 함정 팠겠네? 이게 딱 보일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판례 문제가 절대 다수인데 거의 정답은 판례로 풀게끔 합니다. 쟁점, 뭔가 있으니까 판례가 나왔겠죠. 어떤 쟁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판례 결론하고 최근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결론이 왜 이렇게 나왔지? 여기까지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조치명령 판례가 나오면 왜 조치명령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가 나왔지? 라는 근거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 유사 판례를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되지만 다 빈출이에요. 대다수가. 지역적인 영역 출제는 지문 문제가 아니고 지문 한두 개예요. 20문제에 사지선다 80개 지문이라면 한 2개 지문 내지 3개 지문. 그거 한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적중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안 나요. 그거. 나오는 건 빈출. 이걸 맞춰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중심으로 항상 시험장에서 바로 생각 안 하고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이런 분량을 1분 안에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걸 만약에 꼼꼼히 읽으면서 풀면 1분 안에 다 못 풀죠, 이거. 읽기만 해도 1분이 될 텐데. 그죠?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빈출. 한번 출제됐었다. 보상권 행사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요게 나왔을 때, 이 판례 영역, 여기가 연상이 돼야죠, 연상이. 그죠? 여기도 엄청 달라요. 빈출. 여기도 빈출. 여기 모르면 바보. 이 판례, 막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세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거기서 읽고 풀려고 하니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이 답이다. 그러면은 안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보고 꼭 이거 보잖아. 보다가 여기 요거 같기도 한데 바꾸는 순간 이제 나가는 거지. 아무튼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답이다 그러면 안 봐야 돼. 그 정도 자신감. 충분합니다. 이게 혼자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준비가. 여기도 보세요. 이거 더 많으니까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편집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1분 안에 푸냐는 거예요. 이걸.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1분 안에 못 풀어요. 이거 다 보고 풀면 이런 식입니다. 빈출, 빈출, 빈출 이렇게 이해되세요? 다만 기존에 출제된 건 2줄, 이번에 출제된 건 5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영역이 연상이 돼야지. 그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할 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방직도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지방직도. 아까 저 국가직, 지방직, 소방간부 다 이렇게 장면인데 이런 식이에요. 다. 평균 이 정도. 이 정도나 이 정도. 오히려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박스형에서 봤던 요거는 요즘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돼요. 이게 짧게 나오는 거. 이게 박스형으로 될 때는 장문으로 못 낸 이유가 조합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시간 잡아먹겠지? 라고 출제자가 예상하니까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문제 출제하신 분들도 이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여기 평균을 몇 점을 맞게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출제하면 칼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출제하면 점수 분포대가 그렇게 나와요. 왜 이분들이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는 거 모를 리도 없을 뿐더러 다 알아요.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간 조절까지 할 수 있게끔 내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됐는데 이거 읽고 푸는 사람들은 준비 안 됐지?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풀어야지 막 이런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여기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적당하게 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항상 우리는 빈출 영역 중심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요게 되려면 사실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 파트 제가 기본 이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론 수업할 때 그 분야 의의하고 판례하고 기출이 같이 한 번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완벽하게가 아닙니다. 완벽하게가 아니고 여기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왜? 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여기 바탕으로 추가를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때 꼭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낭패보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랬죠? 급해요. 조급해. 그리고 남들은 나보다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까 성적 봤잖아요. 하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하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자기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여기서 완벽하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아주 중요한 기본. 이거. 기본법 조문 정리하는 거 유력합니다. 내년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게 반복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이 반복이 아니라 이론 판례 정리할 때는 거기 중심으로 기출 풀 때는 또 거기 중심으로 그리고 찾아보고 예상 문제 들어갈 때는 또 거기 중심으로 이렇게 반복. 그렇게 하면 모대도 한 3회독 이상을 하고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법과목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걸 줄여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 욕심을 버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알아요. 이 욕심을 부리고 있을 것이다. 출제자가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욕심을 버리고 뭘 해야 돼요? 빈출됐던 거 확실하게 정리해서 나오면 실수를 안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남들보다 더 많이 새로운 걸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순간 95점을 맞아야 되는데 85 수준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행정법은 95를 맞아야 됩니다. 모대도 90 이상 맞으셔야 돼요. 행정법. 물론 이제 그 해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걸 중심으로 전략을 짜세요. 학습 전략을. 이렇게 하면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 맞으면 되겠지. 이렇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적당하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도 아니고. 준비를 잘하자는 건 뭐예요? 출제 유형에 따라 저 빈출 영역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반복 이렇게. 그리고 지났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 시즌 지났으면 버리고 여기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대략 예를 들어서 시험이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상반기 시험이면 점수가 언제 오르기 시작하냐면 이때쯤 올라요. 1월달. 하반기 시험이면 7월에서 8월. 왜냐면 아무리 반복을 해도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내 것이 되냐면 실은 전범 및 동영 계속 반복해서 풀 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막 엮였던 것이 막 따로따로 됐던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장에서 이게 줄어드는 것이고, 거기서 조급하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급성, 이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제가 행정법의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